85페이지 환지 방식 나오잖아요. 그 환지라고 하는 게 이 법의 월 뿌리 수용 방식이 양념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는 이 법이 없었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지 방식을 할 때는 반드시 환지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환지계획 만들어서 인가를 받고, 근데 참고로 주의할 점은 환지 쪽 나오면 시행자가 조합이 나오겠죠. 조합. 그러니까 조합이 환지계획 만들었다. 누구한테 인가 받냐? 이건 다 지정권자거든. 지정권자 다. 근데 이건 시군구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환지계획 인가 지정권자한테 받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면 인가 안 받고, 비행정청이 시행자다. 시군구 인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계획 인가는 시군구. 인가 받아서 공사하고, 공사가 완료되잖아요. 지정권자 찾아가서 준공검사 받고, 떨어지면 60일 내 환지 처분하고, 그리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청산. 아까 청산 설적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환지계획 만드는 건 반드시, 그러니까 밑에 환지계획 내용 나오죠. 내용. 환지계획 작성하라 박스에 그 내용을 지금 외우긴 좀 무리고 환지 설계라고 되어 있지요. 요걸 이렇게 설계 짜서 공사하겠다. 이렇게. 두 번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 다음 세 번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그 다음에 채비지 보리지 명세, 입지 환지형 건물 명세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환지 계획은 공사 끝나서 조성할 땅에 대한 계획을 미리 만드는 거예요. 한 장 더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그림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 만화를 보면 왼쪽에 가벌병 울퉁불퉁하게 땅 가진 걸 오른쪽에 바둑판식으로 반듯하게 조성했잖아요. 그래서 반듯하게 조성해서 다시 돌려준 거예요. 이게 이제 구획정리 사업이거든. 그런데 이제 오른쪽 그림은 참 이쁜데 왼쪽 그림은 적절치 못한 게, 원래 지도상 토지의 경계는 곡선으로 생긴 건 없어요. 우리 배울 때 경계 직선주의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만하게 이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왼쪽보다 오른쪽 땅이 훨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럼요. 이게 이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만화 밑에 기준 보세요. 환지 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 간의 위치도 보고, 지목도 보고,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박스 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평면 환지 동그라미 하고, 2번에 입체 환지 동그라미 하세요. 자, 이걸 개념 있잖아요. 개념. 빈칸용으로도 문제 냈지만 이런 것들은 학개론에서도 써먹을 수 있어요. 자, 평면 환지는 환지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로 이전, 땅으로만 주는 게 평면 환지예요. 입체 환지는 환지된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로 옮겨준다. 자, 이건 이제 예를 들 건데, 자, 이 상태 냅두고 환지 계획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관리지역이라고 해요. 관리지역이면 개발구역 지정할 때 면적 얼마 이상으로? 다시 도시지역 바깥은 얼마 이상? 다시 관리지역은 얼마 이상? 뭘 아니요. 도시지역 바깥이잖아요. 30만 이상이에요. 예? 그러면 관리지역이었다는 얘기는 해방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제대로 개발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임야 농지 위주의 농사나 짓던 땅. 그러니까 이 땅이 형태도 다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땅들을 불도저 싹 다 밀고 바둑판식으로 반듯하게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없던 시설을 다 갖춰가지고 조성된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땅을 종전 토지다고 하고, 공사 끝나서 돌려받는 땅을 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가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면 그 동네는 그 순간 용도가 뭘로 바뀌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됐잖아요. 그럼 법적으로는 도시로 바뀌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임야농지잖아요. 이걸 도시에 맞게 이렇게 바꾸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꿔서 돌려준다는 얘기지. 그럴 때 왼쪽 상단에 땅 가진 사람한테 공사 끝나 돌려줄 때도 되도록이면 그 위치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전 땅과 몸의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상단 땅 이가 가진 사람한테 돌려줄 때도 그 자리에, 그래서 종전 땅과 환지 간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라고 하는 게 물길 얘기하는 거예요. 물길. 여러분 왜 논 얘기할 때 천수답, 수리답이라고 들어봤지요? 천수답, 수리답 둘 중에 어디가 좋은 땅? 잘 모르겠다.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못 짓는 그 늑배기 땅 이런 거. 그런데 수리답은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곳. 평지에 있는 땅이에요. 물 끌어서 농사 짓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옛날에 농지의 경지정리 사업에서 이게 온 거거든. 그 수리, 물길도 보고 이용상황, 환경 다 봐야 돼요. 이런 걸 전부 빠짐없이 다 고려해서 하는 환지를 뭐라고 하냐면 적응환지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요구에 적절하게 응한 환지를 적응환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봐요. 이 왼쪽에 관리지역의 농지 임야 울퉁불퉁한 땅을 바둑판식으로 반드시 밀어서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럴 때 기준 크기를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야 반듯하게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100평짜리 만들기로 했는데 기존에 나는 120평을 가지고 있고 80평 가지고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또 120평 이렇게 만들면 사업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80평 가진 사람한테는 기존 크기를 100평이니까 20평을 더 줘서 100평을 주고 120평 가진 사람한테는 20평을 덜 줘서 100평을 주면 돼. 그래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받는 걸 뭐라고 하냐? 정환지. 덜 받는 걸 감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장 넘어가 보면 289페이지 위에 정환지, 감환지라고 있지요. 그거는 이제 같이 또 묶어놨는데 원래 줄을 닦아서 구분해 줘야 되거든. 자, 그냥 제목만 동그라미 하고요. 줄 칠 것도 없어요. 자,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받는 걸 뭐라고? 덜 받는 걸. 그러니까 이때 이제 청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 더 받았구나. 청소금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덜 받았네? 돈 줘야지. 청산금액 교부. 손실보상. 그래서 이 적응환지든 정감환지든 간에 이 세 놈은요, 주로 토지로만 돌려주거든.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평평하다, 평면적 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입체환지란 말 나왔죠. 문제는 입체환지를 배우기 전에 이게 왜 필요한 개념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관리지역일 때 100만 평이라고 쳐요. 전체가 몇만 평? 이걸 도시지역에 맞게 불도저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던 자, 아까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 효용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구획 지목을 바꾸고 형질을 바꾸고, 그 다음에 분합, 교환, 자르고 합치고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때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여기서 토지구획정 사업을 할 때 100만 평의 땅을 밀어버리고 4차선 도로 만들어. 동사무소 부지도 만들고 초등학교 부지 만들어야 되지. 도로 부지, 학교 부지 등의 공공용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설계를 뽑아봤더니 그게 40만 평이 필요해. 원래 몇만 평? 100만 평에 공공용지가 40만 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40만 평 나가면 조성한 땅은 얼마예요? 60만 평이니까 이 공공용지는 어떻게 확보하냐면은 개발구역 안에 땅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들이 비례해서 40%씩 띄어서
도로 부지 등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토지 부담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 부담률이 높으면 개별로 환지는 덜 받겠지만 도시기능은 쾌적해져요. 도로가 더 넓어지니까, 공원의 한계가 2개가 되니까. 토지 부담률이 낮으면 도시기능은 좀 떨어져. 환지는 많이 받겠지만 토지 부담률이 높아도 나중에 평당 가격은 훨씬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 부담률로 40% 들어가면 60만 평 남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비례해서 가진 것의 60%씩만 돌려받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콜? 그러면 100만 평이 60만 평 됐지. 그러면 60% 줄여서 받는데 그 중에 너무나도 과소 토지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 12평, 15평, 10평.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100평을 해주냐고. 전체가 줄어들었는데 정환지 하기도 무리지. 야들이 100명이면 이리 와라고 해서 자들 다 모아가지고 구분 건물을 지어요. 구분 건물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가 건물은 나 1층 주세요, 코너 싫어요, 막 얼마나 분쟁이 심하겠어. 그 다음에 주로 공동주택인데 연립 다세대도 지을 수 있겠지만 4층밖에 못 지잖아요. 그죠? 그냥 주로 아파트 지어요. 그래서 12평짜리 50세대, 50세대 2동을 지으면 100명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소 토지 가진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구분 건물로 바꿔서 지분을 주는 거야. 입체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이걸 바로 뭐라고? 입체환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개념이야. 여러분 같으면 12평 땅을 돈으로 청산받을래? 12평 지분 가진 아파트 받을래? 어디가 좋아? 아이, 그럼요. 우리가 또 아파트 부르 떨잖아요. 그래서 입체환지가 바로 구분 건물 주는 게 이게 바로, 오케이? 이런 개론용으로 써먹을 수 있다니까요. 박스 처리해서. 그 개념 뭐냐? 뭐에 관한 설명이야, 이렇게. 작년 재작년 때 개론이 공법에서, 개론에서 공법이 4개 반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거의 뭐 매에 걸치니까. 그래서 입체환지는 구분 건물로 돌려주는구나. 그래서 개념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여기서 전체 땅 중에, 얘는 공적으로 써야 되겠다. 환지 대상에서 빼놓고 보류지 정한다라고 해요. 보류지 중에 일부를 정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사업의 경비에 써. 그 팔아서 경비에 쓴다. 이걸 뭐라고 하냐. 근데 이게 한글로 쓰니까 정말 이 단어는 다른 거는 아무리 봐도 입체환지니 감정 다 알겠는데, 그래서 이 채비지가 대체한다 이 말이에요. 교체선수라고 비용에 대체하려고 별도로 정해놓은 땅,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봐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1000세대 아파트 재건축할 때 철거하고 아파트 새로 짓잖아요. 1000억이 들어. 그 1000억 누가 돈을 낼까? 건설회사가? 그건 누가 내요? 서울시에서 돈 줘요? 아파트 입주자들이 돈 내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전용 면적 크기 똑같으면 각 1억씩 내야 되겠지. 1000억씩. 그 1억이 통장에 있나? 없으니까 아파트를? 이때는 없지. 이때 없다 그래야지. 땅 투기할 때는 있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아파트를 집단 담보 설정하고 돈을 대출을 이렇게 해서 재건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담금이 한 3억이다. 아파트 담보 들어가야지. 그런데 개발 사업으로 환지 방식으로 봐봐봐요. 불도저 미는 건설회사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돈이 1000억이 든다고. 그 돈은 어떡하냐고. 얘들이 내지. 얘들이 내는데 땅은 담보 가치가 없거든요. 여러분요, 빌라는 은행에 돈 빌리러 갈 때 시세의 55%, 50%예요. 위치 좋은 건 55% 줘요. 보통 아파트는 60%, 70% 주는데 법적으로 일정 기간 넘지 말라고 DTI가 제한받고, 그 다음에 빌라 말고 일반 상가들 있지요. 45% 왔다 갔다 해요. 토지의 감정가에 따라서 담보가치 설정한다. 토지는 위치 좋은 곳에 택지는 40% 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자 봐요. 관리지역안에 농지 임야죠. 얘들은 담보 설정할 때 땅값에 막 70%, 80% 줄까? 30%, 3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을 담보로 공사비 낼 여력이 되는 거 아닌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땅에 비례해서 땅을 조금씩 떼어내. 그래서 그 땅을 채비지를 조성해서 이 땅을 건설회사 등에 팔아버리는 거야. 팔면 이 땅 판 돈 1000억이 들어오겠지. 그 돈으로 공사에 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채비지가 뭔지 알겠죠, 이제? 공사 쓰려고 별도로 정한 땅을 뭐라고? 채비지. 자, 그러면 개념 볼게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 289페이지의 박스에 정환지, 감환지가 뭔지 알겠죠, 이제?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류지, 채비지 보세요. 기억.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을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줄쳐야 돼요.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경비에 충당하려고 별도로 정한 땅을 뭐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저 밑에 입체 환지 있나요? 봐요. 1. 기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그 줄쳐야 돼요.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왜 내 줄치려 하냐면 여러분요. 얼마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입체 환지는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아파트 받을 티요? 예. 그러면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법을 바꿔서 뭘 받아서? 신청을. 아파트로 분양 신청하듯이. 그래서 입체환지 신청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신청인데 시험에는 동의받아 그러면 틀려버려요.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줄 수 있다. 거기다 뭐 동의받으면 X 쓴 거 아니야 지금? 썼죠? 신청 옆에다가 화살표 연결해가지고 동의받음 그럼 틀림이라고 쓴 거 아니야? 혐의가 가요. 오른쪽 하단에 주의 있어 없어요? 주의에 그래 써져 있어. 뭐 들라고 연필로 또 6필로 그래 쓰냐고. 그러니까 말만 떨어지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이 책에 정의 들어요? 정의 가? 정의 안 가. 근데 왜 정 붙이려고 그래? 버려. 그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거 없이 마지막 주는 이거 해야 되겠다. 3월 첫 강의부터는 명작 시리즈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요약집에다가 교과서로 쓸 수 있게 업시키느라고 제가 한두 달 죽을 고생했다니까. 그래서 그걸로 수업해도 아무 문제 없고 그러니까 요약집 수업한다니까 학생들이 와서 물어봐요. 그럼 요약집만 달달달 외우면 공급 되나요? 그래서 내가 요약집 다 못 외워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 못 외워. 그래서 요약집의 70%라도 하라고 해서 내가 요약집도 못 소화, 절대로 요약집조차도 못 외우고 가요. 그래도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충분해요. 요약집 충분해. 요약집만 무시하다. 요약집만 하면 되나요? 요약집 절대 다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 자, 한 장 넘어가고 어디를 보냐면은 292페이지 가로 6번에 환지계획 인가 있나요?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하면 제주도 빼면 누구 찾아가서 시장군수 구청장 인가 받습니다. 자, 아까 여기 환지계획 인가 시군구라고 얘기했죠. 이거 얼마나 갈까? 에휴, 반나절. 자, 그런데 봐봐요. 아까 환지 나왔죠? 환지에 점 하나 찍고 환자들 시군구 보건소에 간다. 환자들 지정권자 보건소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지. 보건소 어디 가면 있다고? 여기서 공짜 치료. 환자들 나오면 시군구. 절대 안 잊어먹어요. 이제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면 잊어먹은 사람이 아닌 거지 이거는. 자, 환지객인가 누구? 시군구. 이 얘기는 지정권자로 내면 틀리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런 거 자주 나오거든.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작년 29에 이거 이따 얘기할게요. 이따 얘기하지. 그냥 특별시가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한다고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지정권자가 아니고 시군구. 자, 그 다음에 쭉 예정지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298페이지로 가요. 298페이지에 환지 처분 있나요? 그러면 여기서 봐요. 환지 처분을 한다는 것은 공사 다 끝났네? 그러면 환지 처분한다. 그러면 왼쪽에 관리지역이었던 이 농지 임야 등이
오른쪽에 도시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공시설 다 설치해가지고 도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3월 1일 날 환지 처분한다. 자, 그럼 여기를 정통으로 하는 것보다 이때는 변형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빨라. 왼쪽 상단을 공적으로 보류주를 정했다 치고 땅 주인 A한테 이건 네 것 환지해줘요. 이건 네 것이라고 순차적으로 환지해줘. 이렇게 순차적으로 환지해주겠지.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원래 요 위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실제 환지는 옆에 땅을 받았잖아요. 요 정도를 받은 거지. 그런데요, 여러분, 환지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목동 우리 건물 있는 이 동네 땅을 이 동네 땅 가진 사람한테 트럭에 실어가지고 저기 화곡동에다가 땅 바꿔주는 줄 알아. 그거 아닌 거 알죠, 여러분? 이 동네를 밀어버리고 이렇게 바꾼 거요. 그래서 엄마는 나를 낳으시고 원장님 나를 만드시고 그거 있잖아, 그거. 강남에 병원 갔다 왔더니 어머니는 나를 낳으셨지만 원장님은 나를 만드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한 2달 댕겼는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코도 우뚝해지고 막 눈도 커지고 막 이렇게 턱도 깎아버리고 원장님은 나를 만드신 거지. 자, 그러니까 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러면 왼쪽에 A가 왼쪽 땅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땅으로 환지해 준 거지. 보류주를 쓰는 바람에. 그러면 이 땅은 원래 A 땅 아니었지. 그런데 3월 1일 날 A 네 것이라고 환지해 줬지. 그러면 환지받은 것은 환지 처분했죠? 환지받은 것이 나의 땅이 될 때는 그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에요. 환지 처분 공고한 날이 아니고 다음 날 A 것이 돼버려. 이때 A가 이 땅 내 거라고 주장할 때는 등기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안 해도 돼요? 왜 그래 생각하는데요? 진짜 왔다다 진짜. 원래 내 거였는데 막 이래가지고 원래 내 거를 내 이쪽 주면서 이쪽 좀 옮기는 거 아니냐,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더 품격 있게 민법 187조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대상에다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186조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하는 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새로 환지받았다는 얘기, 재개발 재건축에 분양받았다는 얘기는 원래 나의 땅, 나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걸 제공하고 돈을 내가 내서 새 걸로 새 땅으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팔아먹으려면 등기해야 안 해요? 해야 되겠지? 그때 이제 조합인 시행자가 일괄로 촉탁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처분의 절차 중에 저 밑에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4번 환지 처분 공고 있나요?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 받은 경우에 누구 찾아가서? 지정권자. 시행자가 누구 찾아가서 준공검사 받으라?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 받으면 며칠 내? 60일 내 환지 처분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로속에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준공검사 받아 안 받아? 자기가 준공검사 하니까 안 받으니까 공사 완료 공고 후 며칠 내? 60일 내. 그거 이런 진짜 아주 지엽적인 걸 시험 내버리면요 못 찾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시행자가 준공검사 받아야 돼. 공사 끝났으면 누구 찾아가서?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 받고 며칠 내 환지 처분. 그런데 지정권자가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준공검사 받는다 그러면 안 되지. 공사 완료 공고만 하면 돼. 공사 완료 공고 며칠 내? 60일 내.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낼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받고?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직접 할 때는 준공검사 받을 필요가 없고 공사 완료 공고하고 며칠 내? 60일 내. 그 다음에 3번에 환지 처분 효과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1. 환지 효력 나오죠?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새로 조성된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나의 땅으로 보고 이렇게. 그리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들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날 때 다 소멸하고. 자, 일단 하나만. 내가 오늘 환지 처분 받았지요. 환지 처분 받은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시기는 공고하는 날 다음 날.
다음날. 그럼 오른쪽 상단에 입체 환지 효과도 있죠. 그럼 입체 환지도 평면 환지처럼 다음날이겠지. 다음날이어야 됩니다. 봐요. 입체 환지는 얘가 임금이요 뭐요. 잘 봐요. 환지객에 따라 환지처분 받은 자, 이게 입체 환지지. 그럼 환지처분은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 일부하고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이 말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토지를 토지로만 받는 평면 환지든 토지를 구분 건물로 받는 입체 환지든 환지 받은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알면서도 다음날 빼뿌리는 걸 잘 못 봐요. 문제 풀 때 지문이 길게 내기 때문에. 다음날이요. 그 다음 4번의 채비지 보류지 취득은 누가 하냐. 잘 봐요. 소유권 취득 시점. 채비지는 누가 가져간다고?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 취득한다. 똑같이 다음날은 다음날이요. 자, 채비지는 누가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시행자가 누구냐?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이 누구요? 소유자들이잖아요. 자기들 땅을 자기들이 팔아먹는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보류지는 누가 정하고? 누가 가져가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란 말의 의미는 그냥 귀찮아가지고 정한 자 이러면 안 된다니까. 만약에 정한 자가 외웠다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자라고 하면 어떡해? 그래서 보류지는 어디서 정한 자? 환지계획으로 양천구민회관 지을 땅, 그러면 양천구청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환지계획으로 양천구민도서관, 교육청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채비지, 보류지 조성했잖아요? 자, 채비지는 누가 가져가고?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언제 내 것이 가져간다?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날. 그때부터 채비지를 팔 수 있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고, 자, 어디 보냐. 301페이지에 환지 등기라고 있죠, 이제. 팔아먹으려면 공시방법 갖춰야 되니까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며칠 내 14일 내 등기소에 통지하고 건물 등기를 촉탁 등기 신청합니다. 며칠 내? 누가? 시행자가. 조합은 개별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301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재개발, 재건축도 등기 촉탁 나오겠지. 똑같아요, 둘 다. 얘는 이제 단 14일, 거기는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청산금이라고 있죠. 여기서 잠깐만요. 잠깐만. 청산에 관한 청산금 문제는 2장, 3장밖에 없어요. 6개 법 중에 공법에서 2군데서 나오는데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냥 눈치 읽은 거 어디서 나온지 생각 안 하고 풀어도 똑같아요. 그러면 환지 처분했잖아요. 더 받았네, 덜 받았네. 청산금은 줄치지 말고요.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일괄로 징수하거나 교부해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붙여서 분할해서 징수 교부됩니다. 분할해서 징수 교부 안 된다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됩니다. 청산금을 줘야 하는데 주소, 거소 알 길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법원에다가 공탁하면 돼요. 그럼 끝납니다. 문제는 청산금 달라고 했는데 조합원들이 배째라고 안 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안 주면 조합원을 상대로 강제 징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잠깐만요. 강제 징수하려면 채권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여야 하고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른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조합이 보세요. 조합원들 돈 안 내잖아요. 그러면 조합을 대표한 조합장이잖아.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 한 사람이지. 그럼 조합이 강제 징수한다 그러면 조합장이 조합원들한테 딱지 붙이는 거잖아요. 조합원들끼리. 그거는 법원은 허용 안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안 주면,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는 강제 징수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해당 시군구에 가서 징수 위탁 대신 받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청에서 대신 받아줍니다. 딱지 붙여가지고 받아준 돈의 100분의 4의 수수료 줘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만약에 50억 받아줬다. 얼마 줄까? 잘못했어 내가. 100억으로 다시 가요.
100억이면 100분의 4억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50억 받아주면 2억. 실제 시험 나온 거 20억 받아주고 얼마 줘야 될까? 희한합니다. 여러분 학교는 진짜 이거 어떻게 50억이 2억인데 절반 정도 되는 20억이잖아요. 근데 그거 뭐 계산이 안 나오고 얼마 줄까? 20억 받아주면 100분의 4 얼마? 8천만 원. 20억인데 8억을 줘버리면 10억 가까운 돈 줘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어딜 보냐? 302페이지에 이거 하나 알아야 되겠다. 청산금의 결정하고 확정이 달라. 반드시 오늘 알아야 돼요. 자, 재판 봐봐요. 이렇게 책에다가 붙일 필요. 3월 1일 날 환지 처분하지요. 이때 청산금이 얼마인지 결정이 돼요. 환지 처분 공고할 때 결정을 해요. 확정은 다음날 확정합니다. 그 얘기는 청산금 주세요 하려면 다음날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환지 처분 한 날 있지요. 결정했지. 가서 돈 달라고 안 돼. 내일부터요. 그래서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하고 확정은 다음날 확정돼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5년.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환지 처분한 날부터 하면 안 되지. 다음 날부터 해서 5년 지나도록 안 가져가면 소멸시효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 밑에 302편 밑에 청산금 소멸시효 줄쳐야 돼요. 이것만 그래도 줄치세요. 청산금 받을 쟁수할 권리는 몇 년간?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몇 년? 5년. 공법이니까 5년입니다. 공법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또 에이씨 말도 안 돼. 말 돼요. 자, 여러분이 우리 빡빡이가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500만 원 벌어놨는데 저 밑에 이 여친이 예리 여친이라고 그래요. 오빠 나 믿지 돈 좀 빌려달라고 500만 원 빌려줬어. 너 500만 빌려달라면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 거야? 남자답다 진짜. 이런 남자라 해야 돼. 빌려주지 그럼 그 정도 희생도 없이 미인을 구할 수 있나 이렇게 딱. 그럼 만약 뛰면 어떡하냐? 안 주면? 안 주면 어떡해? 또 이래야지. 세상에 이런 남자 어디 있어? 그죠? 돈 달라는 소리 안 한다는 거지. 그죠? 넌 어떡할 거야? 뛰면? 전 만 원 이상 안 빌려줘요. 내 말은 얼떨결에 여친한테 빌려줬는데 500만 원 안 갚는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떡할 거냐 이 말이야. 걔가 결혼도 안 하고 돈도 안 준다 그러면 진짜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일단 여학생들은 시집 안 간 여학생들은 돈을 빌려봐봐. 그 반응을 보고 시집 가야 돼. 그래서 돈 흔쾌히 빌려준다. 1. 두 번째, 목 아프면 또 일한다. 좋다. 그러죠? 근데 그 아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속에 천불납니다. 쟤는 죽여버릴 아들, 그죠? 그래서 500만 빌려줬는데 얘가 휴대폰 꺼버렸어.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 10년 되고 이틀 뒤에 길거리에서 만나서 야가 돈 줘야지 하니까 오빠 법을 배웠잖아.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님법시에 배웠죠? 채권은 10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해버려요. 달라 해도 민사소송 제기도 못 받아. 민사 채권은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 그거 배운 적 있나요? 그건 시험에 안 나오는가 보네. 중개사 시험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상식. 식당에서 밥 먹고 외상값 달아놓은 거 있죠? 1년. 근데 요새 외상 줘요? 그 다음에 학원비 있죠, 학원비. 야, 이거 얘기 잘 하세요. 학원 등록할 때 카드부터 내는 거 아니야? 외상해줘요? 그러죠. 그러니까 뭐 뛸 일은 없는데 학원비 같은 것들은 3년 정도 지나면 안 갚아도 돼요. 자, 여기서 물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소유권은 안 되지. 항구적 권리니까.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20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해요. 그러죠? 소유권도 없어질 수도 있죠. 취득 시효의 반사적 효과로서 없어질 수 있지.
이 친구가 선의평원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했잖아. 그러면 취득시효 생겼지. 그러면 그 주인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민사채권은 20년, 10년, 3년, 1년으로 정하니까 행정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다 5년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은 행정법이거든. 국가가 나오면 다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다 소멸시효 나오면 다 5년이에요. 그래서 공법이니까 5년이에요. 민사법하고 구분하려고. 그래서 변호사들도 소멸시효 계산에 헷갈리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 5년이에요. 자, 이거 어려운 걸 다 끝났네. 그 다음 쭉 넘어가 하나만 더. 310페이지 하단을 보면, 자, 310페이지 하단에, 자, 채권 뭐가 나올까요? 도시개발채권. 자, 칠판 봐봐요. 아까 토지상환채권 나왔지? 딱 섞어서 시험 내면 왔다지, 왔다. 아까 토지상환채권 누가 발행?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면 한약방 가보세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 승인받아서? 지정권자, 기명, 무기명? 기명 2분의 1 넘지 않게. 민간 시행자는 보증받아야 되고. 그럼 이거는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할 때 나와? 환지 방식. 환지 방식. 환지 방식.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 사극에 보면 내가 너를 이리 가르쳤더냐? 이렇게 얘기한 장면 나와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그죠? 환지 방식에 돈 주고 땅 살 일이 없다니까. 환지 방식에 이게 왜 나오냐고. 왜 그러셨어요?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돈 주고 땅 사야 되잖아. 근데 야가 뭐라냐? 돈 싫다. 채권 주세요. 하니까 채권 주고 땅 산 거 아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토지 상환 채권을 토지 수용 방식으로 할 때만 나오지 왜 자꾸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거 아니요. 그죠? 이 두 개 차이가 봐요. 수용 방식은 300만 평을 지정했지요. 단점이 있어요. 돈 주고 땅을 사거나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몇 조 원 든다니까. 그리고 LH 공사 등이 나의 땅으로 만들어 놔.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는 사업 시행자 외의 땅 주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 걸로 만들었다니까 2조 들여서 그때 현금 주고 채권 주고 수용 보상금 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드드드드드 공사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택지 개발 다 했지. 조성 땅을 한 땅을 경쟁 입찰로 판다니까요. 그러죠? 경쟁 입찰이었잖아. 3택지 1공장은 추첨, 학교나 청사용지나 토지상환 채권 가진 사람한테는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 단점은 돈이 많이 들어. 장점은 개발 사업의 공적 이익이 개발구역 안에 땅 주인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에게 고루고루 나눠진 장점이 있고, 환지 방식은 개발구역 묶었지. 땅 주인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합 만들잖아. 그리고 땅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했지. 돌려받는 거라니까. 장점이 돈이 덜 들지. 그리고 난 다음에 단점은 자기들만 이익을 가져가는 거잖아. 그래서 일부 수용, 일부 환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무슨 방식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 환지 방식이지.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을 이해를 해놔야 지금 나오는 도시개발 채권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1. 지방자치단체 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구체적으로 이제 맨 밑에 줄에 시도지사 줄 동그라미에서 맨 밑에 줄에 시도지사가 발행한단 말이에요.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사업 다시 위로 올라가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뭘 발행한다고? 도시개발채권. 이 도시개발채권을 반드시 사야 되는 놈들이 있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도로도 만들고 개발사업에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가 발행? 시도지사가. 그 다음 오른쪽에 매입 의무자 중도상환은 지금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 밑에 발행 절차 있나요?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이거 발행할 때 누구 승인?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이 유일하게 한번 딱 나오고 말아버려. 여기다가 막 낸놈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장관, 심지어 지정권자 승인이라고 내고 난리가 납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받고. 한 장 넘어가 봐요. 넘어가면 발행 방법 봐봐. 5분의 1번. 도시개발채권은 등록기관에 등록하거나, 자, 무기명 동그라미 해야지. 아까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 야는
자, 무기명이라는 얘기는, 자, 봐요. 이 도시개발 채권을 서울시에서 발행하잖아요. 의무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이건 돈이 조달이 안 돼. 여기 지금 시행자 봐봐요. 국가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 있지요. 얘들이 시행자단 얘기는 여기 뭐 불도저가 있어, 포크레인이 있어. 그러죠? 건설회사에 도급을 준다니까. 건설회사가 관공사를 따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0억짜리 관공사는 무조건 현금 방식이 돈 나와요. 그럼 야들한테 공사 도급 계약 체결하는데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막 들어갈 거 아니요. 그 낙찰 받으려면 공사 금액에 해당하는 총 금액 5%에 해당하는 도시개발 채권 사는 사람만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00억짜리 공사다 50억짜리 사야 되겠지. 그러니까 도시개발 채권은 공사 도급 계약 체결할 때 걔들이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유자 조합이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있잖아요. 3.3 제곱미터 환지 개발사 면적이 있겠지. 3.3 제곱미터 평당 3만 원에 해당하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 안 하면 실시계 인가를 안 해줘. 그만큼 비용이 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A 건설회사 대표가 서울시로부터 관공사 딴다고 해가지고 50억짜리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했잖아요. 자, 이 A라는 사람 매입했는데 이걸 B한테 양도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기명, 무기명. 무기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세뱃돈으로 10만 원짜리 수표 줄 수 있어 없어요? 야가 내 건데 야가 가져가면 얘 쓸 수 있어 없어요? 마지막 종착역에 있는 사람은 은행에 지급 제시하면 만 원을 현금을 돌려받는다니까. 10만 원짜리 들어가면. 그러죠? 무기명이라는 것은 누가 가져가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기명식. 그러면 토지상환 채권은 그 채권 가진 사람 그놈 이름이 표시돼서 안 됐어요. 그놈만 땅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죠? 기명, 야는 무기명.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상환기간 있나요?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을 정할 때 짧게는 몇 년? 길면까지 보면서 조례를 정한다. 자, 그러니까 만기를 발행할 때 서울시에서는 3년 만기로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짧아도 5년, 길면 10년. 그러니까 이제 15년 만기, 그것도 안 되지. 최대로 정해봐야 몇 년? 10년. 그럼 이걸 50억짜리 내가 샀잖아요. 10년 기다렸다가 지급 제시하면 원금하고 이자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소멸시효가 있지. 그렇죠? 도시개발 채권 소멸시효는 원금 몇 년? 왜? 공법이니까. 이자는 몇 년? 이자니까. 소멸시효. 그래라도 외워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소멸시효가 오늘 50억짜리가 10년째 된다라뇨? 내일부터 2년 지나면 이자 못 받아. 내일부터 5년 지났지. 원금 못 받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50억짜리 채권 샀잖아요. 샀는데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무기명 10년짜리 가지고 있다가 치매로 7, 8년 투병하다가 죽어버렸다니까. 큰 며느리, 둘째, 셋째. 아무 놈은 어때? 며느리 셋이 있어. 며느리 셋. 셋은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 평소에? 절대 안 좋아. 절대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시아버지가 치매 걸려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초상 나서 다 정리하니까 하나도 남겨놓은 게 없어, 며느리한테. 셋이서 정리하면서 욕해 안 해요? 욕하죠. 이 늙은이 7년이나 앓다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도 없다고. 이 얼어 죽을, 얼어 죽었다, 일단. 그래서 다 정리하다 보니까 50억짜리 도시개발 채권이 나온 거야. 무기명. 이 세 사람 대박 난리 난 거 아니야? 역시 우리 시아버지 진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역시 말없이 가시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정리 다 하고 셋이서 은행 갔을 거 아니야. 갔는데 은행 직원이 한참 보다가 돈 못 받는데요? 왜요? 무기명이라던데? 아무나 다 가져가는? 그건 그런데 이게 소멸시효가 됐네. 뭔데? 이게는요, 만기일 지나고 5년 지나면 50억 못 받아요. 왜 이러셨어요? 이게 벌써 지난 지가 2년 됐네? 시아버지가 7년 동안 알았잖아. 그렇죠? 치매에 걸렸으니까 모르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 새 소식 듣는 새 며느리 절도해야 돼. 절도하면서 은행 바닥에 뒤통수 박았지. 죽어 안 죽어? 죽어버렸다니까. 죽으면서 각각 생명보험 있잖아. 10억, 10억, 10억. 아들 셋 받아야지. 그죠? 세 장가 들까 안 들까? 들어야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진짜 멀리 내다본 거야. 당신 죽으면서 며느리 셋 데리고 가버리잖아. 한 20년 살아니까. 애기들이 너무 어리면 안 돼. 애기들 다 커서 대학 이상 가서
그럼 필요 없거든. 며느리 셋 데리고 가버리잖아. 이 아들들 셋이서 10억씩 타가지고 세장가 들어갔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이기 때문에 시아버지 대신 가져가도 되고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원금이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하고? 누가 발행해요? 죽는 것만 생각하고 넘기긴 뭘 넘겨요? 금방 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어? 행안부? 시도지사가 발행할 때 누구 승인? 행안부 장관. 이건 기명 무기명. 헷갈리면 며느리 셋 보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대신 가도 된다 이 말이지. 그러죠? 원금 소멸시효 몇 년? 5년. 이자는? 이가 하고 저 토지상환 채권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 여기까지가 제2장 도시개발법 6문제짜리. 6문제. 그리고 밥 먹고 정비법 들어가요. 객관식 문제는 둘 다 끝나고 풀 거예요. 둘 다 끝나고. 그래서 점심 대충 먹고 2시까지 오셔요. 여러분 지금 3시간 앉아 수업 듣는 게 힘들죠? 좁은 데 앉아가지고. 저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계속 떠들고 계속 마이크 잡고 왔다 갔다 뭐가 힘들겠어요? 가만히 앉아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혈액순환도 안 되고. 얼른 밥 먹고 오셔요. 정비법이 제일 어렵습니다.